Nothing near to me. Don't know what to do, but I come to. When it's early in the morning, very, very early without warning, I can feel a newly born vibration sneaking up on me again. There's a songbird on my pillow, I can see the bunny weeping willow, I can see the sun, you're on your way, and you'll be coming home. When it's early in the morning, up above the window, day is dawning. When I feel the air, I feel that life is very good to me. You know, in the sun there's so much yellow, something in the early morning that tells me that today you're on your way, and you'll be coming home. When it's early in the morning, very, very early without warning, I can feel a newly born vibration sneaking up on me.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 여러분들하고 오늘 특집 방송으로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인사해 주시고 또 선물도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보 대통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진보 하나로 앞 시간에 보니까 통합으로 정권 교체에 대해서 문성근 선생님이 특강을 하셨는데,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에서는 오늘 진보대 통합에 관해 구체적으로 새로운 통합 진보 정당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애청자들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방송을 하면서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특집 방송의 주인공들이시죠. 바로 진행에 있어서 안누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게 선물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혁신과 통합님, 소중한 시간님, 그리고 JYK5577님, 예, 그 다음에 무조건 1대1님, 우리 열혈 시청자분이시죠. 예, 예. 자, 정말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진보대 통합 이 과정에서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9월 4일 진보신당에서 3차 당대회입니다. 대의원 대회인데 이때 어떠세요?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셨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진보대 통합이 무산됐거나 또는 결렬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활발히 주시고 질문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올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시대의 정신이자 또 지상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진보대 통합,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함께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어제 9월 4일 제가 오후 2시 반 경서부터 시작이 됐죠. 진보신당 당대회 인터넷상으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듯이 수정동의안도 부결되고 원안도 표결을 통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특히 진보 통합을 결의하는 그 과정에서 재석 410명 가운데 222명이 찬성을 했죠. 54%에 해당이 되는데 과반은 넘었습니다. 그러나 3분의 2를 넘어야 돼서 274명이 돼야 진보통합, 특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이 결정되는데 그것이 좌절된 거죠.
무조건 1대1님이 통합은 안 되는 건가요? 진보신당이 분당될 줄 알고 있었는데요. 라고. 예, 굉장히 그동안에 진보신당이 진보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연석회의의 주체들이 굉장히 애를 썼죠. 또 민주노동당도 대거 양보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결과 자체는 당적인 차원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진보 대통합 정당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통합이 안 되는 것인가? 그래도 됩니다. 예, 진보 대통합은 이루어지는데 다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9월 25일 날 창당하기로 한 것, 요것 자체는 좀 조절이 되겠죠. 그러나 진보 대통합의 어떤 흐름 이런 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자, 안누리님. 예. 이렇게 보실 때, 어제 있었던 진보신당의 부결, 예. 진보통합,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예. 보도되는 것 자체가 조승수 대표도 이제 사임을 표했고요. 또 집행부라고 할 수 있죠. 집행부들, 예. 같은 경우도 이제 대거 사퇴하고 해서, 아직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꾸려지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진보신당의 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된다 할지라도 이 진보신당 당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결, 가결은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느냐, 또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민주노총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되겠거든요.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합쳐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압력도 가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상황, 그런데도 되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이거는 잘못하면 이 문제의 책임론을 가지고 민주노총 내에서의 이제 이 정파 싸움이 붙을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잘 추스려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민주노총에 상당히 많은 압력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진보신당에서 이제 어차피 진보신당에서 가결이 안 됐잖아요. 부결이 됐으면 진보신당에서 잊지 못하고 나오실 분들이 있거든요. 나오실 분들을 어떤 형태로 받아들여줘야 되는가,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가 됐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대를 보면서 좀 이게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좌파의 독자 노선이죠. 좌파 독자 노선. 그러니까 연립정부라든지, 이런 연립정부를 통해서 하나씩 바꿔 점진적인 개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에 이제 정권을 우리가 잡는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독자 노선과 지키고 나가면 우리가 결국 이길 수 있다. 이거를 계속 하는데, 이것이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직도 진보운동 진영에선 그분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좀 봤습니다. 예, 지금 질문, 여러분들 분노의 매니님,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민노당 진보신당의 통합이 불발됐다고 하는데, 통합이 된다고요? 헷갈립니다.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그랬고요. 또 이어서, 기사들은 언론의 보도죠. 통합이 물 건너갔다고 하고, 또 여기서는,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죠. 통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도대체 뭔가요? 헷갈려요. 라고 돼 있는데. 통합은 문제가 여러분, 없죠. 이 진보대 통합에 대해서, 제가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의 공동대표로 있죠. 연석회의에 대한 기획, 구상, 그리고 추진, 참여 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의 그 진보신당이 그 부결된 것, 이 부결된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부결이 돼도 이 진보 대통합의 흐름, 이것은 뭐냐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그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도시의 그 시민들, 그리고 서민들, 하여튼 이런 분들의 그 염원, 힘을 합쳐라. 진보 세력들 너희들 저 뜻이 좋고 그동안 헌신했으니까 이제 힘만 합치면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이 힘에 의해서 진보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신당의 경우에 그 50% 넘게 그 하여튼 진보 통합을 찬성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요. 물론 이제 당적인 결정에서 진보 신당 그 자체로 남겠다 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통합을 지지했던 진보 신당의 당원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진보 대통합에 함께 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아주 편하게 진보 대통합에 함께 힘을 결합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진보통합 시민회의에서 중요한 새정추 전원회의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참여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쥐야 내려와님, 매니저신가요? 통합파들이 탈당해서 민노당하고 합칠 거예요 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탈당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탈당을 해서 진보대 통합 정당이 구성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그냥 그렇죠. 활동을 멈추게 되죠. 이제 그런 사태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대 통합 정당이 이 9월 안에 이루어져 가지고 또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이루어져야 재보궐선거에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정당이 구성이 돼야 이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정당을 진보대통합 정당으로.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준비를 쭉 진보대통합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특정 정당의 결합이라든가 이런 건 어차피 당에서 결정을 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순간순간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거에 웃었다가 울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진보대 통합에 대한 이 공감대 속에서 더욱더 크고 더욱더 넓게 우리의 진보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 이거는 기존의 진보정당 내만 가지고는 안 되고 훨씬 더 광범위한 노동자들이라든가 농민 또 시민들이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진보대 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질문이 이렇게 무조건 1대1님이 민노당과 진보신당 통합화의 논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손 들고. 사실 지난달 27일 날 합의를 하고 새 통출하러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예비 모임에서 이제 서로 합의를 한 내용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합의였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통합화의 합의안이었죠. 그 양당 간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고 뭐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당으로 볼 때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은요, 이 당세의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1대1로 뭐든지 공동 운영하고 공동 대표서부터 공동 지역위원장까지 다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거를 이제 합의를 했는데, 요번에 진보신당에서 부결됨으로써 그 합의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거죠.
그런데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통합파들하고 민주노동당 그 다음에 진보대 통합의 주체들이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매니님이 또 손들고 그럼 진보신당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진보신당은 그대로 있고 통합파만 빠져서 민노당과 통합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라고 했는데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말을 굉장히 좀 조심했죠. 진보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의결이 돼도 진보신당은 이미 탈당을 예고한 사람들이 쭉 있었고요. 또 부결이 된다 그러면은 또 탈당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서 진보신당은 4분 5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그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진보신당에 통합을 원하는 분들이 편하게, 그 다음에 또 진보대 통합 정당 건설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의견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그러는데, 예, 그 상황을 좀 이제 냉정하게 보는 게 아니라요, 좀 넓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넓게 보고 좀 시간 텀을 좀 이 단계별로 보게 되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답이 나오고요. 이것들은 이미 처음 진보 대통합이 시작될 때부터 상황들이 나와 있었던 거고 노선들이 사실은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뭐였냐면요, 그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일단 합칩니다. 거기에 제야 시민단체가 합쳐지죠. 그런 다음에 국민참여당이 또 합쳐집니다. 그러면서 연립정부 구성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연립정부 구성을 가지고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론을 가지고 나가서 단일 후보로 대선의 승리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쭉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다 보면 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전혀 달라요. 민주당 혼자 가서는 절대 이거 못 이깁니다. 35%가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님처럼 이렇게 군소정당이 한나라당 재집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이분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갖고서는 계속 기존에 있는 기층민중의 지지층을 이 기존 제도권 정치층으로 올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기존의 기층에 있었던 그 제야운동권 조직들을 제도 정치권으로 끌어올리는 작업도 이 진보 대통합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들이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었던 거예요. 사실상으로 보게 되면 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 기존 정치권으로 안 들어가고 있던 기존에 있던 그 시민사회 단체, 또 제야운동 단체, 이분들을 하나로 이제 엮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민주노총인데요. 민주노총이 진보 양당이 합당이 되게 되면 민주노총 입장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두 정당이 먼저 제일 빨리 합당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야 민주노총 안에서도 힘을 받고 같이 나갈 수 있고, 하다못해 연말 되면 그 세금 정산할 될 때만 해도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거 진보신당 줘야 되나, 이거 민주노동당 돈 줘야 되나, 맨날 이게 항상 그래서 얘네는 얼마 줘야 돼, 얘네는 얼마 줘야 돼,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진보신당 독자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보신당 독자파,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진보신당 독자파가 노력을 했다라기보다는요, 제가 보는 입장에선 그래요.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시민 대중들이요, 기존 진보정당에 당원 가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적 감각과 또 운동판에서, 진보운동판에서 있는 감각과 이 정당이 이 느낌이 달라요. 이걸 빨리 바꿔야 되고, 또 들어갔으면 활동을 좀 열심히 해줬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활동할 때 제대로 열심히 안 해주다 보니까 대의원 자리에서 자꾸 밀려나서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자리니까 분노의 매니님이
진보신당의 저런 태도에 대한 김원열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아님 진보신당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어떤 그 조직, 특히 정당에서 그 의결이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이번 진보신당의 부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었으니까 개인적인 그 생각을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보신당의 그 결정은 이 땅에 고통받는 민중들의 그 염원을 사실 외면한 그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진보 대통합을 제가 끊임없이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 조직적 결정에 대해선 존중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진보 대통합 정당이 잘 만들어져도 기존에 그 우리 사회의 소중한 진보적인 사람들, 조직, 단체와는 끊임없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무조건 1대1님이 조승수 대표의 사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번에 사실 그 531 합의문에 비춰보면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그 합의는 531 합의를 어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531 합의문에 따르면 누구나 그 531 합의문을 인정하면 그 과거에 어떠했던지 간에 진보대통합,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통합진보정당이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새통추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 쟁점이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이 쟁점이 됐고, 그건 왜냐하면 정당법상 수임기구 자체 간에 이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신사합당의 경우, 법적으로. 여기에 민주노총이 중재안을 냈던 거죠. 그거를 민주노동당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사퇴의 의미는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진보신당에는 팽배해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이제 믿지를 않는 단계, 이런 불신이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안타깝게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집행부원들에 대한 진보신당에서는 이제 불신임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사퇴를 하게 되면 이제 대표일 때는 어떤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 그리고 이후 진보대 통합 과정에서 개인 자격이든 또는 어떤 새로운 조직의 일원으로든 진보대 통합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쭉 이렇게 드렸는데. 여기 분노의 매니님이 조승수, 심상정, 노회찬 어떤 분이 독자파인지 통합파인지 알고 세 분 다 제가 알고 있기는 통합파가 맞는데. 예, 좀 결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예. 기본적으로 진보 통합을 간절히 원했죠. 예. 왜 그러냐면은 2012년 기존의 진보신당은 역사적인 실패로 규정을 했습니다. 한 3년간의 노력이 이리저리 해봤지만 결국 진보의 분열 이상의 것으로 상승효과 또 국민으로부터의 인정, 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진보대 통합 속에서 왜냐면 진보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분들이 추구하는 진보의 가치가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통합파로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당내에서는 인정을 받질 못한 거죠. 예,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531 합의 정신 내용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진보신당 내에서 지도부가 정치 작업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의 어떤 딱 정확히 노선을 정하고 그 노선에서 확실하게 하고선 이것 모양새를 나가면서 이 통합에 대한 것들을 했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조 대표
그다음에 노고문, 신고문 뭐 이렇게 다들 우린 통합하다 이래놓고 통합에 대한 방식들이 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통합 반대하는 쪽에 비해서 논리력에 있어서 완전히 이게 저게 뭐야 이런 식이 돼버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승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참여당과의 문제는 뭐 바늘구멍만큼의 여유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들어갈 때 차라리 밑에서부터 대중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갖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정치작업을 해 들어갔으면, 그래갖고 밑에서부터 여론몰이를 했으면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아니면 뭐 자기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열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노래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주체의 문제죠. 누가, 그리고 방법의 문제, 어떻게 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만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들어보시죠.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장기방울이 떨어진다. 우리를
여러분들 그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그러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면은 안누리님이 또 뭐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진보대- 않으면 안 부릅니다. 네. 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죠. 여러분, 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에서 어제 제가 전태일 동지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빈소에 갔었죠. 그리고 날을 넘기고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바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바로 분신을 함으로써 당시에 독재 체제에 이제 균열을 내고 또 전혀 사회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청계천 의류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 문제와 노동 문제 이것에 대해서 폭로하고 그랬었죠. 과연 우리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과연 문제 제기하고 그러는가? 우리가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지만은 뭐 한진중공업이라든가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매우 열악하죠. 여러분들 보면 채널마노님이 지금 이소선 여사님 장례식 내일 4일째라 밤샘 조문회 전야 행사도 겹치니까 참여를 위해 내일을 준비도 해둡시다 라는 제안 성격인데 수요일 날까지죠. 5일장에 해당이 되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가면은 1호실 3층에 있는데 거기서 한번 찾아가서 노동의 지금 이곳의 노동의 의미 그리고 또 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거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이소선 어머니 같은 경우에 41년간을 전태일 동지의 영향으로 그렇게 이제 사시다가 지금 이렇게 장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진보대 통합 과정에서도 과연 진보라는 게 단순히 추상적 성격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매우 소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바라보면 그리고 그분들이 추구하는 이상, 가치,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진보를 구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고했듯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서 우리가 새로운 국면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논의를 모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도대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주체가 무엇인가, 누가 이게 만드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진보신당의 의결 과정까지는 아무래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주체 중에 주체였죠. 그러나 시민회의가 처음에 추구할 때도 그렇고 저도 끊임없이 공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회장에서 강연하고 뭐 이럴 때도 정당 얘기는 거의 안 했었어요. 안누리님이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진보대 통합이 아니라 진보대 통합 중에서도 가장 조직적이고 우리 사회의 변혁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주체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여기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많이 관심 있어 하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식으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이 만들어져야 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너 역시도 사회비 진보 아니냐라고 제가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요. 전태일 평전을 제가 한 10번은 읽었을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10번 이상을 읽었는데, 전태일 평전에 보면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당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전태일 열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신 정권을 찬양하죠. 근데 전태일 열사가 왜 그런 식으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진보라는 건 계급적 의식과 민중적 기반을 먼저 해야지만이 진정한 진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진보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든지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태일 정신이 진보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저는 중요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태일 열사 정태일 평전에도 보면, 모범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태일 열사는 자기 눈을 팔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려서, 그러니까 민중적 기반의 어떤 정치 세력화를 이루고 또 세상을 바꾸고자 하려는 노력을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정치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 진짜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색깔론 가지고, 선명성 논쟁 가지고, 노선 논쟁 가지고. 그분들 왜 그런 식으로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사람이 일단 많이 모여있으면요, 이권이 커지잖아요. 이권이 커지면 오히려 그 단체가 안 깨져요.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있게 되거든요. 사람이 진짜 많으면 권력을 가지게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깨지는데요. 이게 숫자가 적잖아요. 숫자가 적으면 그 안에서라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깨서라도 잘라버리서라도 아니면 말지, 이런 생각. 안 되면 말지 뭐. 그럼 나 따로 나가나? 요거 숫자 많이 모여있나?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적을수록 더 단합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공학적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인 면과 민족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인 정당론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노동당의 노선은 굉장히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올바르고요. 굉장히 저는 민주노동당 아직 당원이 아닙니다. 당원이 아닌데 굉장히 현실 감각이 있는 거고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건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쪽 지도부들이. 이 진보신당 같은 경우는 지도부들이 알고는 있을 거예요. 아마 알고는 계셨을 텐데 밑에서부터의 작업들이라기보다는 진보신당이 너무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자기 그 지도부 내에서 자기 계파를 지키려다 보니까 통합론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지 못한 채 그냥 가버린, 그러면서 각자 따로 노는 통합론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도부 전체를 그냥 다 불신임해버린, 제가 보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게 부결이 아니고 지도부에 대한 그냥 불신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작업이 돼 있는, 아래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름 있는 사람 몇 명 저는 안철수 씨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그분 몰라요. 그분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투쟁 현장 많이 다녀와서 알고, 뭐 이렇게 투쟁 현장 아니더라도 뭐 토론회도 열심히 다녀와서 아는데, 그분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또 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진정한 진보의 주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원래 큰 틀에서 진보대 통합이라고 하는 맥락, 그런데 그것이 정당의 형태일 수도 있고, 시민사회단체, 또는 다른 형태의 다양한, 지역에서의 진보운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을 할 때, 여기 보니까, 이제 진보에 대해서, 전태일, 동지 얘기도 나오고, 또 진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비운다라는 건데요.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려면요, 권력 의지가 개인의 권력 의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의지, 그거를 대변하는 방식. 그러다 보면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사실 진보 얘기를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워낙 많은 탄압을 받고 이러면서 왜소화되고 또 아무리 좋은 것도 알려지지가 않아요. 일반 국민들에게. 왜냐면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를 다 차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사회를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그러려면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함께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야 저렇게까지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야 지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주체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상층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정당 간의 통합이 중심이 된 면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현재 정당법 때문에 그런 논의가 됐는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바로 지역에서 아래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는요, 큰 힘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러한 것들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연석회의 주체들, 지금은 연석회의 단계가 아니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이냐, 이런 건데, 그러면 누가 만드느냐에서 기존의 진보정당의 당원들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 노동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일부 소중한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있고, 그리고 또 노동자 단체 중에서 또 한국노총의 노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지역에서 진보운동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 예를 들면 생협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민중단체 활동, 또 시민단체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밖에서 관조하면서 한두 마디 훈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에 엄청난 헌신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당비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회의나 이런 데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물가가 치솟고, 그런데 그런 시간 내서 진보운동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바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에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기지 반대님이 의견.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진보하나라 시청자분들 서울 번개부터 해도 괜찮을 듯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거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주점 같은 데를 빌려서요.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방송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주점을 하는, 이게 커널 TV 후원 주점 같은 형태로 해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강정기지 반대님, 의견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첫 번째는 번개 모임,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값 등록금 원탁회의처럼 진보 통합에 관한 평시민 연석회의 같은 걸 시도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이요.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 이 커널 뉴스에서 중요한 운동으로서 하여튼 이 땅에 매우 소중한 분들이 힘을 합치는 그런 계기로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에 다음 카페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복지국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에도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대학에서 또 시민강제에서 강의하면서 쭉 이렇게 많은 분들 진보대 통합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고전 다시 읽기라는 카페도 있죠. 그런 속에서 만나면서 이런 번개 모임과 또는 연석회의를 평시민 연석회의 같은 거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누리님이 얘기하듯이 주점식으로 해서 한번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얘기 나온 김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방송 끝나고 여의도로 오시면은 뭐 뒤풀이를 함께 하면서 이것도 일종의 번개 모임이죠. 예, 그러니까 밤 11시 오늘 혹시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번개 모임을 여기 커널뉴스 싱크TV에서 뭐 만나서 요 주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참조 많이 하겠고요. 그 진보 군소정당 친목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 민주당이 제대로 했으면 진보정당이 이렇게 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큰 거예요. 그 민주노동당이 그 2002년도였었나요? 총선 때 그 10석을 확보했었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 민주당이 못해서 그런 겁니다. 결국 열린우리당 바뀌어버리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깨집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민주당이 친자본적인 문제라든지 토어 문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공천권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정당이 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깨져버린 겁니다. 이건 제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백만밀란에서 백만밀란을 주도하신 문성근 씨가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저를 갖다 비판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분을 비판했어요. 그분이 한 얘기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바꿀 수 있느냐? 민주당 체제에서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 같이 가야 된다. 다 통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할 사람이에요. 근데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민참여당은 왜 되느냐? 그 국민참여당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실제로 지역을 가서 당 조직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가면 그 상향식이 맞거든요, 거기는. 그리고 그다지 그렇게 조직이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가 자신있게 나서서 그들을 견인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국민 하는데요. 계급적 의식이 없는 국민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거 의미가 없는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계급에 대한 생각, 또 기층 민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결국 몰락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 현장에서 이제 굉장히 왼쪽으로 간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이제 그 왼쪽으로 간 사람들의 의견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저쪽하고 통합이나 연대, 연합 노선을 하기 때문에 일반 현장에서 조직화가 안 되는 거야. 니들이 너무 문제야. 하나의 노선으로 끝까지 갔으면 우린 됐을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바로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이 민주당이 잘못하면 휩쓸려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경계하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여러분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이제 주체 문제 같은 경우에 실제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약칭 진보통합 시민회의의 이 성원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기존의 진보정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당적이 없는 분들도 많은데 심지어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계신 분도 지금 시민회의에서 함께해요. 왜냐하면 시민회의는 진보대 통합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진보대 통합을 추구하는 시민회의에 함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으로 얘기할 때는 예컨대 이전에 한나라당 당원이었어도 진보대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대 통합 정당에 물론 탈당을 해야겠죠. 이중당적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진보대 통합 정당에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 민주당이 변화하려고 하는 것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라든가 또는 국민참여당 또는 더 광범위한 진보대 통합정당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2012년 총선에서 더 많은,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던 중에 무조건 1대1님이 진보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시각은 국민들의 잘못인가요? 진보 정당의 잘못인가요? 라는 건데요. 우리 사회 구조에서 진보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컨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높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혼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리한데도 그런 거를 포기하고 진보 정당 활동을 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은 그래도 진보 정당이 상당히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진보 정당 활동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거리를 뒀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 현대사에서 진보를 내세우면 죽임을 당한 것이 우리 현대사였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길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진보하면 진보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도 많고, 다만 이제 선거철이 되면 이 진보 세력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 민주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이제 지지를 하거나 이랬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진보대 통합정당만 제대로 구성이 된다면은 정확히 진보대 통합정당을 지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예, 저격수 킬러니 네, 말씀하시죠. 저격수 킬러님이 민주당이 통합하면은 진보 정당에게 60석 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수혈론이라는 거죠. 예. 이게 87년 민중항쟁을 겪고 난 이후에요. DJ 그 다음에 김영삼 씨랑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김영삼 씨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너무 속이 안 좋아서. 김영삼 씨,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이 양쪽에서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을 수혈해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당 시스템을 민주적으로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사람만 많이 해서 의석 준다 그래서 들어가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60석 해봤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거든요. 진짜 진보는 체제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되고요. 또 밑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계급의식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정당이어야 된다는 거죠. 계급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당에 그냥 사람만 들어간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운동권인 사람들 오면 너희들 다 의석 줄게.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진보 정당이 되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민주당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말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실제 하려면 제도의 측면에서 몇 가지 이제 보완도 돼야 되고 이런데 진보통합시민회의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할 때 민주당은 일정 정도의 이제 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굉장히 진보 성향의, 그러니까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에 사실 함께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기존의 민주당 내에서 쉽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면서 오기라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보대 통합정당이 제대로 구성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근데 민주당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돈이 없으면은 당내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권 정치인 거죠. 그리고 또 일정 정도 지역적 한계라고 하는 것이, 한나라당이 이제 영남이라면 역시 민주당은 호남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진보대 통합정당은 이런 지역 토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 기존의 잘못된 정치를 혁신하는 그런 역할이 될 겁니다. 무지권 1대1님이 안누리님 100만 밀란의 정파 등록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예, 했네요. 정파 등록제 참 좋은 얘기고요. 굉장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많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100만 밀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 정말 먹혀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영 의원이, 현역은 아니시죠, 지금? 예. 이인영 최고위원이죠? 예. 최고위원이 얘기를 받아들여 준 것이 있는지, 또 실제로 그것을 당대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 게 있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 내에서 정말 안건이 돼갖고, 민주당 당대회하고, 그거 다 거쳐갖고, 다 당원당규 다 고치고 다 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하고 있다 그러면 좀 믿겠습니다.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100만 밀란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니까 민주당은 이렇지 않냐. 100만 밀란과 민주당은 좀 다르죠. 민주당은 워낙 스펙이 많습니다. 굉장히 넓은 스펙이고요. 굉장히 저도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최문순 지금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 그 현장에서 보면 정말 멋있었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간지 끼면서 서울역에서 선전전 할 때 정말 마음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정말 목에 힘 굉장히 빳빳하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 지역 쪽으로 내려가면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되는가? 100만 밀란에서 주장을 하죠. 근데 100만 밀란에서 주장을 한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는가? 이건 좀 냉정하게 정치공학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 한 가지 유럽 3인주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유럽 3인주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우리나라 좌파들이 유럽식 3인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사실 유럽 3인주의가 연립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나갔던 과정에 대한 것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뿌리가 달라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80년대에 어떤 전민항쟁론이 이제 그 주류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도 좀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시청자 분도 그렇고, 보면은 여기에 이런 얘기, 양보의 얘기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요. 현실 속에서, 상호 이익 관계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통합을 이렇게 추구하고, 이러는 건데요. 실제 선거연합 과정에서 일방적인 양보라는 거는 기대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진보대 통합 정당 내에서 얼마나 힘이 결집되느냐. 힘이 있으면 민주당이요, 연합을 하자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선거연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지방선거와 다르게 총선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소선구제 속에서는 승자 독식 이런 속에서는 굉장히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예컨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의를 했다 그래도요,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사람들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죠. 이런 점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양보라고 하는 측면, 양보가 아니라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서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가 이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열기를 식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주시고 그러는데 맞기님이 예, 별풍선 중간에 또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무조건 1대1님이 안누리님 민주당과의 통합에서 안누리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있나요? 예. 저는 민주당이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토 세력이나 이런 분들이 토 세력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물러나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내 시스템이 100만 밀란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태들 있죠. 그게 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과연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분열된 진보 진영을 통합시켜서 일단은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연립정부 수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건 방법론적인 차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고요. 과연 승산이 있는 게 어느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그러니까, 운동권 진영이 87년 대선 이후에 계속 운동권들을 계속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었지만, 결국 해소시키지 못했었던 것들이 과연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분열된 야권을 합쳐서, 이제, 민중진영으로 해서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가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힘이 적다 할지라도 이제는 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예전에 100선본 띄워갖고 백기환 선생님 해서 선본 띄워갖고 통합론이 하던 그 시절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386 세대들이 다들 저 나이 또래 이상이 됐고 그들의 자식들이 지금 투표권을 갖기 시작한 나이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빨리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빨리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 또 민주당 개혁론 갖고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우리는 또 흡수돼 버릴 것이고 말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민주당과 같이 가야 될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민주당과 같이 하지 못하면 또 어차피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건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진보 세력 단일 정당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한테 민주당을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 중에 그러면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더 나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나라당이 당선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던 때는 이미 지났다, 시절이.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계속 의견들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진보대 통합, 정당 얘기가 나오다가 얘기가 나왔죠. 사실 통합의 어떤 분위기 형성에 백만밀란이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회의하고는 거리에서 서명을 받거나 시민회의에서는 진보대 통합 촉구 서명,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백만밀란도 여러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확인이 된 게 뭐냐면 백만밀란의 경우 제안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가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지 않습니다. 백만밀란의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그게 참 안타깝게도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백만밀란 내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도 이게 사람이 모이면은 우리 사회 정치 지형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또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런 면이 있었죠. 시민회의가 추구했던 진보대 통합의 경우는 연석회의라는 걸 기획했고 제안해서 이루어졌죠. 원래 서로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고 했던 감정의 문제. 사람이 사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감정이 한번 틀어지면 이거 메꾸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감정상의 골이 깊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여튼 회의를 해서 서로 합의를 했었고요. 그것이 어제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이제 부결은 됐지만 여전히 진보대 통합 이 흐름의 속에서 백만밀란이 제기하고 있는 야권 단일화 같은 경우에 문제는 민주당도 동의를 안 하죠. 그 다음에 또 진보 정당들도 동의를 안 하고 또 노동계, 농민 등등 또 이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제안의 취지와 상관없이 야권 단일 정당은 현실성이 없다라는 이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이 지금 눈에 탁 띄네요. 내일 혁신과 통합이 출범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참 좋네요. 예. 김원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통합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에 정치 혁신이나 이런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기존에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에 대해서 의견인데, 사실 사람들이 힘을 다 결집을 시켜서 내년 총선에서 진보 세력이 다수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나라당은 굉장히 적은 숫자의 어떤 지지 속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재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는 것, 이런 데서 이제 선거 연합 과정에서 정치 혁신을 통한 선거 연합, 이런 거에 긍정적인 역할을 혁신과 통합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으로는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진보통합 시민회의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진보 세력의 대통합, 진보정당, 이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어떤 점에서 혁신과 통합은 민주당까지 다 포함해서 통합을 추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자체 내에서요, 그런 의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진보 세력들, 진보 정당도 그거를 원하지 않고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안누리님을 보면서 자꾸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 진보정당만의 통합이 민주당을 깨는 것이고, 민주당 잡는 것이고, 한나라당 돕는 거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참 답답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민주노동당만큼 민주당이 해준다. 그러니까 만장일치 통과 계속, 만장일치 통과, 그리고 상향식 공천제, 민주노동당의 당협위원장이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지 제가 민주노동당을 보고선 정말 놀랬었던 그런 건데요. 아무리 위에서 찍어 놓으려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할 마음이 돼 있다. 열린 마음이다. 그렇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저 입장 바꿉니다. 정말 확실하게 바꿉니다. 제가 그거 거짓말, 저는 말한 거 정말 지킵니다. 확실하게 바꾸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 종류가 있죠. 근데 이분들이 힘들어요. 이분들을 갖고. 근데 이분들한테 어떤 혁신과 통합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 내일 시간 되면 꼭 가볼 생각이요. 세종문화회관. 저도 그런 거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민주당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지만 한계를 틀림없이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60석을 얻느니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될게요. 이인영 씨가 이제 최고위원이시죠. 근데 지역구 공천 받았었나요? 성남에서? 손학규 씨가 됐었죠? 예. 잘 보셔야 돼요. 재밌는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민주당 당내 경선을 했었어요. 자, 종로구에서, 종로구 구청장 할 때. 당내 경선에서 1등 했던 사람이 막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위에서 찍어 눌러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정확한 내용을 보고, 왜 그러지? 왜 저 사람은 민주당을, 아니에요. 민주당 욕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많고요. 저 문성근 씨가 주장하는 거 그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문성근 씨가 주장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이건 정당이라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당이라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라는 거죠. 정확히 갖고 얘기를 하죠. 여기 나비의 꿈, 이제 장자에 나오는 호전몽 아이디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진보는 정권 교체에 관심이 없군요. 오로지 진보의 가치만이 우선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자신의 어떤 진보의 가치 그리고 그거를 우리 사회의 그 변혁과 뭐 상관이 없다면은 진보 대통합을 기획하거나 추진하지도 않았죠. 진보 세력이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의 가치를 현실 속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그렇다면은 그동안 진보 세력이 소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음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국민의 지지, 사실 국민이라 그래도 대다수는 일하는 사람들이죠. 뭐 노동자거나 자영업자거나 뭐 중소기업까지 포함을 해도 이런 분들이 서로 통합을 하고 그러면은 지지를 명확히 보여주시고 뭐 그런 속에서 현실 속에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 대통합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 아마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열기가 대단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10분이 아니라 노래 한 곡 또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또 본격적인 방법,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이렇게 받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쉬었다가 안누리님의 노래, 문화가 있는 김원열의 진보하나 그러니까 한번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나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야야야야. Oh Lord.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랑을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야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모두 함께 손잡는다면 서성된 듯 외로운 그림자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날 하늘빛처럼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을 위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I want you to clap to this right now. I need you to clap to this. You know, we need to change the world. We got to change the world. Oh, 잠잠을 하늘이며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이 밀려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 잘 쉬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쉬면서 이제 의견이 오늘 활발하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매체 중에, 이러한 소중한 매체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느끼는 게,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예를 들면 희망의 버스, 부산에서도 그렇고, 또는 다른 집회 현장에서도 저는 처음 뵀는데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 있고, 서로 그래서, 열혈 시청자분들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예고했듯이, 안누리님 어떻게 노래를 한번 청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견에 따라서 안누리님 노래를 듣고자 하시면은 박수로 또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작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우리가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가 그동안 연주도 있었고 해금 연주라든가 또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은 부르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노래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십자성님, 쥐야 내려와님, 이깁니다님, 무조건 1대1님이 등등 해가지고 짝짝짝 박수까지 했으니까, 예, 돌발 신청, 일단 박수. 이게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 보면은 강요하지는 않고요. 이제 확인을 거쳐서, 예,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 박수로 우리가 한번 노래 한 곡을 청하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예, 텔레비전이 없는데 제가 드라마를 열심히 봤던 게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봤던 드라마가 민초의 난이라는 추노였죠. 추노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었고 제 취향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의 OST였었던 MC 스나이퍼의 민초의 난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제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쫓고 쫓기는 게 우리 인생, 개만도 못한 것이 노비의 생, 사는 것이 전쟁, 민초의 희생, 내 삶은 날개가 부러진 새. 쫓고 쫓기는 게 우리 인생, 개만도 못한 것이 노비의 생, 사는 것이 전쟁, 민초의 희생, 내 삶은 날개가 부러진 새. 철새도 둥지가 있을진데, 짐승의 굴 또한 있을진데, 연자의 굴레, 낙인가 족쇄, 난 홀로 집 없이 떠도는 게, 구멍난 하늘엔 비가 또 새. 굳은 내 신세는 두 발 묶인 채, 사냥터에 풀어놓은 사냥가 같아. 버려진 주검은 더름이 돼. 민초여 잘 알아. 더 높이 날아라. 이승에서 먼 이름 꾸두은 서승길에 올라라. 흙이 되어 다시 피어 꽃이 되거라. 민초여 잘 알아. 더 높이 날아라. 몸뚱이를 비틀어야 하늘을 보는 농민의 얼을 담아 밤새 울거라. 불신과 배신 누구 하나 믿을 자 없는 이 땅에 십신하게 의지하며 신을 찾아 기도하나 종신형을 선고받는 종놈의 믿을 자는 오직 내 자신. 신이시여 내게 말해주오. 정산 아래 내가 누울 곳을 말이오. 말발굽 뛰는 소리 고요를 깨며 뒤를 돌아볼 것 없이 나는 뛴다오. 있는 힘껏 땅을 차는 내 두 발로 고향 땅을 도망친다 내 두 팔로. 웃으리라 세상에 내뿜은 팔로 언진하며 싸우리라 이 총칼로. 소되지만도 못한 노비의 삶도 천대받아 조종받는 인간의 삶도 신라 같은 꿈이 있어 살았노라. 가족 같은 벗이 있어 누섰노라. 사람답게 살고파 인간답게 살고파. 한자가 남짓한 지팡이를 유산으로 남긴 자는 나뿐이요. 사람답게 살고파 인간답게 살고파. 빌어먹던 쌀 안주는 나의 몫이요. 빌려 쓰던 몸뚱이는 내가 아니요. 쫓고 쫓기는 게 우리 인생, 개만도 못한 것이 노비의 생, 사는 것이 전쟁, 민초의 희생, 내 삶은 날개가 부러진 새. 쫓고 쫓기는 게 우리 인생, 개만도 못한 것이 노비의 생, 사는 것이 전쟁, 민초의 희생, 내 삶은 날개가 부러진 새. 예. 자,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노래가, 예.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예, 박수.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진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결연하고 또 투쟁의 현장에 많이 있다 보니까, 긴장감이 굉장히 높죠. 우리 사회의 진보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의 형태로 형성이 됐을 때 굉장히 우리 사회가 보다 살기 좋은 그러한 사회,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주체 문제를 앞에서 우리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남은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진보대 통합, 특히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방법에 대해서 시간을 좀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새로운 국면, 어제 진보신당이 부결되고 나서 어떠한 방법으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당장에 이렇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한 30분 후에 11시 뒤풀이를 여러분들 중에 인근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 그러면은 이제 함께 자리를 가질까 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이제 뒤풀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이 방송에서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향후 일정, 시간이 별로 없죠. 예, 시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2012년 총선을 준비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죠. 특히나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이 진보 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안누리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이 이루어져야 내년이라든가 또는 장기적으로 볼 때나
내년 2012년 볼 때나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어떤 방법이냐,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근데 지금 진도 대통합 시민회의에선 그 8월 27일이었었나요? 827 합의였었나요? 8월 27일 합의에서는 서명을 안 했었죠. 서명을 안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민노당과 진보신당 둘만 갖고서는 안 된다. 그거는 합의 정신에 입각한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시에 그 민노당과 진보신당. 근데 그것조차도 진보신당이 지금 받아안지 못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일단은 그 예전에 그 시민회의 시작했을 때 이하경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개문발차한다고. 일단 떠서 계속 나갈 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 대통합은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밑으로부터의 그 움직임을 진보라는 이름을 탈을 쓴 사람들이 안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밑으로부터의 움직임을 진보라는 이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따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이 되면 결국 따라올 사람들은 따라오는데요. 물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그 자기 노선 때문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노선에 상관없이 이 세상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움직이실 분들은 가실 거고요. 그 주체에 있어서 이제 그 법률상의 문제는 이제 정당 수임기구만이 또 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 국민참여당이 들어오긴 들어와야 될 텐데 언제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 부결된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진보신당 당내에서. 예. 그렇게 되면 진보신당 이 통합화하고 하면서 또 국민참여당 들어오면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데, 제가 기자라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저 아플라플카님이, 김원열 교수님 화끈하세요. 김 기자님도 술 좋아하시죠? 라고 했는데, 기자라는 얘기는 참 들어보지 못하고, 주로 거리의 철학자라든가, 교수, 또 선생, 또는 저술가, 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술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는데 양이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술자리 그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지금 방법에 있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어쩐지 김태일 기자님한테 물어봤나요? 예. 저는 그 성의 같아서 저한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진보 통합 정당, 그러니까 새로운 통합 진보 정당의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가능성인데요. 진보 통합 정당이 그러니까 마련되는 데 있어서 민주노동당의 경우 일관되게 진보대 통합 정당을 추구를 했고요. 또 최근 논평에서 진보신당 부결에 따른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하여튼 이 땅의 민중들, 노동자 농민들이 절절히 원하기 때문에 진보대 통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방식이 그동안에는 신설합당 방식이었죠. 그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어떤 그 협의도. 근데 그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재창당 방식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통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 구성을 훨씬 더 넓게, 외연을 넓고 확대 발전시켜서, 그래서 그것 자체가 진보 대통합정당으로 만드는 것, 이러한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는 단순히 2012년 총선뿐만 아니라 바로 2011년 올해 재보궐선거에서 뭔가 이게 구체적으로 후보를 내서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성사시키고, 그래서 서울시장을 비롯한
그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지런히 그동안 수없이 논의했던 거를 이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방식이 아니라 예컨대 이렇습니다. 진보대 통합에 민주당이 만약 스스로 의결할 수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31 그렇죠. 합의문에 대해서 그럼요. 민주당 합의를 그러면 하면 뭐 대환- 민주당이 그까지 막지는 않죠. 그러나 대환영이죠.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열려져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정말 대환영입니다. 531 합의문에 따르면 네. 굉장히 열려 있죠. 그 열려 있는 게 정당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수많은 단체들 있죠. 그 다음에 또 개인들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한다 하면은 언제 얼마든지 진보대 통합정당에 당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고 거기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야기 중에 혁신과 통합님이 뭐 아까도 시작할 때 스티커 선물하셨는데 또 스티커 선물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김원열의 진보하노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선물 자체가 진보 통합을 이루는데도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진짜 당의 결의가 돼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요. 그렇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다리다 보면님 같은 분은요, 저희한테 와서 열심히 이렇게 떠드시면서 민주당 안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거다라는 말을 하시기보다는 빨리 지금이라도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혁신과 통합을 선전하시고 또 문성근 씨가 하시고 계시는 100만 밀란을 열심히 선전하시는 것이 정말 빨리 이 야권 단일 정당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우리는 빨리 이제 진보 쪽 사람들 빨리 뭉쳐야 되거든요. 굉장히 바쁩니다.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실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정말 들어오길 바라고요. 민주당 내 당내 결의가 정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싹 다 뒤집어져서 좀 게스트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 사회 지금 당면한 워낙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이제 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일화의 요구, 후보 단일화 이런 건데 물론 우리 국민들은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지지를 할 준비가 다 돼 있죠. 그런데 단순히 이 후보 단일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그런 어떤 단일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진보대 통합정당이 마련되고 나면 건설이 되면 만들어지면 바로 공동정부나 연립정부의 문제도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시대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우리 사회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진보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각종 정치관계법들이 그랬죠. 정당법도 그렇고 선거관계법도 그렇고 이러한 것 자체가 이제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 주민 투표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분들이 하여튼 무상급식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은 진보의 가치, 그동안 진보정당이 10년 이상 추구했던 것이고, 그게 구체적으로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지난번 오세훈 시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다면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서울시장이 제대로 된 시민 후보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걸 통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쭉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방법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요, 그동안 보수라고 할 수 없는 정당들이 우리 사회를 권력을 장악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보수조차도 안 되는 그런 정당이, 구체적으로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는 이제 보수를 자칭하는, 사실은
매국 언론들, 그 다음에 또 그 반민중적인 언론들, 조중동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언론들이 마치 한나라당이 보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기를 친 거죠. 정치 사상의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요. 한나라당은, 예, 여기 보니까 박정희 친일파님이 한나라당은 친일파 매국 정당이죠. 뭐 친일파 뿐이겠어요. 친미파도 그렇고, 사실 숭미, 숭일, 파들이고, 우리 국민들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그러한 정당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보수 역할을 좀 제대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한나라당 지지하는 거 이상으로 민주당이 지지를 받고 나머지 더 많은 분들이 진보 대통합에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 발전이 명실상부하게 보수인 민주당과 진보인 진보 대통합 이 속에서 우리 사회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는 역시 진보 대통합 정당이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에 여러분들도 힘과 지혜를 합치면서 함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맨발 나그네님이 국민들 지금 이거 아주 직설적인데 똥구녕 찢어집니다라고 돼 있죠. 절박하죠. 지금 한가위를 앞두고 다음 주면 한가위인데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지 굉장히 이제 축소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좋은 일자리는 별로 없고 비정규직이 아마 한가위 때 이렇게 친지들 같이 모이고 그러면은 분명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 중에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힘을 합쳐야죠. 어떻게? 진보 대통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준비하고 추진하고 지금 그리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잘 이루어질 때 민주당과의 선거연합도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개츠비 님이 3분지계로 한나라에 또 바치자는 건지라는 질문인데요. 아니요. 진보대 통합정당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선거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정기지 반대님이 가난한 청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가난한 청년들이 사실 앞장서서 지금 등록금 투쟁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점점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해가지고 청년 조직들을 만들고 그러고 있죠. 진보대 통합 과정에서도 바로 청년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고 최근에 지난 주였죠.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의 김재현 21세기 대학생 연합, 한국 대학생 연합 한대련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반값 등록금 운동본부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다양한 형태의 청년들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솜털실록이 님이 우리나라 진보가 진짜 진보인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민노당이 좀 살만하나 봅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면 민노당 쪽 사람이고 저는 민노당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진보 쪽에서 발 벗고 먼저 뛰어나가라. 그러면서 민주당 쪽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당적이 아직 없습니다. 당적이 없는데요. 만약에 진보대 통합이 깨진다 그러면 저는 이제 민노당에 당적을 가입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에 해온 과정들을 제가 쭉 봤는데요. 계속 다 버렸어요. 계속 다 버렸었어요. 진보신당이 황당무계한 요구를 하는 것까지 계속 저는 통합 과정을 계속 지켜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비공개라든지 이런 것까지 제가 계속 참석했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과의 뭐 지역적 조직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이런 거. 근데도 그걸 뭐든지 다 버렸었고요. 국민참여당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 들어올 수도 있다. 다 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진보도 있다라는 걸 저는 확실하게 배웠기 때문에 또 그거를 체험적으로 몸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진보는 뭐 신념과 가치만 존중한다. 니들끼리만 뭉쳐서 한다. 그러지 않았다는 걸 전 봤었고요. 그거는 그만큼 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 기반들이 생겨났다는 것도 저는 그걸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보를 가지고 3분직에 나갔을 때도 고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제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변화된다 그러면 이건 민주당으로 들어와라. 뭐 민노당으로 민주당이 들어와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문성근 씨가 말하는 100만 밀란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지만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갖춰졌다 그러면 100%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보신당만큼도 민주당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쩔 수 없는 선택과 너희들은 신념과 가치 때문에 이렇게 해.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틀림없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었던 것을 저는 지켜봤었던 사람이고, 진보는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거는 저도 확실히 그걸 알게 됐습니다. 예, 솜털 실록이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진보대 통합, 이게 민중들의 삶이 지금 어떤지,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농민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현장에서 또 지역에서 그거를 끊임없이 접해서 진보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쭉 진보대 통합 운동을 하게 된 거죠.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기에 부족하다 해서 분열되어 있던 진보 세력들을 결집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뭐 좀 전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민주노동당 당원이 있죠. 제가 그게 이 땅의 지식인들, 교수들이 보통 이제 당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적 자유가 있는데도. 근데 외국 사례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당적을 갖고, 그리고 나는 어디 당원이다 하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토론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책연구소, 새세상연구소 또 이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왜 진보대 통합에 나섰냐면, 기존의 민주노동당만 가지고는 우리 사회의 진보의 집권, 그리고 그것을 통한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민중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져서 이제 앞장을 섰던 거죠. 자, 이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중간에 나와서 했는데, 여러분들끼리도 상호소통을 지금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 방송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이 열심히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특별히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배제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토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집회나 시위 현장, 토론회 현장에서 열심히 만나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느낀 것이 희망의 버스에 1차부터 4차까지 하여튼 다 참여를 했죠.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예를 들면 비정규직, 이게 고통받지 않는 그런 세상, 구조조정, 함부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서 삶의 권리를, 생존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이런 일을 원치 않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는 이런 거를 아주 절절히 느꼈습니다. 저기 김원율 교수님이 네. 세통축 그 전에 이제 연석회의 안에서도 가장 오른쪽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회의 쪽에서 또 이제 이 상임공동 대표를 하셨잖아요. 공동 대표를 하셨었는 분이고 또 정치 협상 과정을 그거를 계속 지켜봤던 분인데 참여를 했죠. 계속 하시면서 같이 하셨던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뭘 어떻게 해야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냐. 민주당이 언제 진정성을 안 보였냐.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어딨냐. 이거 참, 이게 깝깝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 과정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좀, 이제 속 시원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에는 말씀드렸듯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참 그 속에서 수혈돼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죠, 그동안에. 그리고 또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도 그렇고 다양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 정책의 측면에서는 지방선거였죠. 2010년 작년 2009년 2010년대에서 제가 정책 책임자라 해가지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5당 진보신당까지 당시에 논의를 했습니다. 정책 책임자로서 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정책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의 그 정책을 합의를 해도 실제 그거를 현실 속에서 실현시킬 그런 것 속에서 최근까지도 지방선거에서 집권을 했는데도 지역 단위에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좋은 사례도 있지만 이런 점. 그 다음에 또 연석회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분들. 저는 민주노동당 당원이자 새세상연구소 이사라는 거를 연석회의 주체들이 다 알죠. 정책 책임자들이라든가 대표분들도. 그러나 시민회의에 대표로서 정책 책임자로서 이제 참여를 제가 했었죠. 그랬을 때 의견을 들어보면 민주당의 문제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식으로 위치 지어지는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분들도 굉장히 일정 정도 있죠. 그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한나라당도 아니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아닌 다른 분들이 진보 대통합에 지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많이 했죠. 그 과정 속에서 역시 민주당 지지자들 그분들을 존중하고 대신 그렇지 않은 훨씬 더 많은 분들 그러니까 기존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또는 냉소적인 그런 분들이 진보 대통합정당에 이제 힘을 실으면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당면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굉장히 진보의 진지가 구축이 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최소한 국회에서의 교섭단체가 안 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20명 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한계가 있었는데 진보대 통합정당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국회에서 20명 이상의 국회의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게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진보대 통합정당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은 지금 흐름으로 그게 민주당보다도 더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서 반드시 한나라당에 맞서서 공동정부나 연립정부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상당히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진보 하나로가 만사형통이신 방송이군요. 그랬는데 사실 작년만 해도요. 진보 대통합 이거 불가능한 걸로 봤는데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소중한 성과도 읽었고요. 지금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이렇게 발견하고 또 만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근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민주당은 거요? 썩어서 안 되고 참여당은 신자유주의로 안 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썩은데 바꿀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5.3일 합의문에 참여 의지가 있다 그러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라 그러면은 확실하게 저는 이게 환영할 일이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확실히 5.3일 합의문 합의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좋죠. 근데 그런 형태는 아니고 또 참여당 신자유주의 문제도 신자유주의 맞죠? 참여당 신자유주의 지지했었습니다. 뭐 유시민 대표 같은 경우 강정기지 반대님도 아실 거예요. 그 해군기지 넓혀야 된다고 막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지금 따지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런 문제 갖고 따지는 이런 식의 이거는 굉장히 이게 아주 사람들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 감정 싸움 만드는 그런 형태의 그런 방식이고요.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차근차근씩 생각해볼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 대안으로서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여론조사라든가 각종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나라당도 아니고 또 민주당도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는데 과연 진보대통합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거는 결국은 우리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그 작은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런 속에서 제대로 된 진보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 오늘 특집 방송으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안누리님의 그 노래도 우리가 듣고 또 좋은 말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안누리님 어떠세요? 지금 마무리 발언으로 소감과 함께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권하고 싶은 것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제가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적이고 제가 제 안에 쌓이면은 그대로 드러나요. 표정에서. 표정이 아니라 어투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감정을 이용해서 했을 때 굉장히 제가 기분이 확 그러는데 이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치 사업을 또 잘 못하나 봐요. 현장에서 열심히 잘하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감정을 가지고 저급한 형태의 그런 형태로 분열시키면서 그렇게 나가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왜 그런지를 갖다가 단계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아플라프니까님 맞습니다. 반주 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음치라서 에코라도 있어야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참 가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가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해군기지 건설 같은 경우는 평화를 해치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제주도는 여러 경로로 제가 이제 가보려는데 요번에 아직 강정마을에는 일정들이 계속 겹치고 그래서 못 가봤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가서 강정기지 반대님도 만나 뵙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게 대학생 때 학교에서 문화답사식, 학술답사식으로 이제 제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삼별초의 봉기의 유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사에서의 4.3 제주 민중항쟁의 경우 보면서 얼마나 그거를 절절히 느꼈는지 이후에도 제주도에 가게 되면 일반 관광지보다 참 제주도가 이것저것 생각을 할 곳 걸으면서 또는 또 한라산을 이렇게 걸으면서 올레길을 걸으면서 생각해 볼 것도 많고
또 지금 평화냐 아니면 전쟁 위기 상황이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강정기지 문제를 평화의 관점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소통 중심으로 특집 방송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유롭게 여러분들 의견 나타내 주셨고, 그런데 이러한 그 진보대 통합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게 잘 돼야 선거연합도 아주 제대로 뭐 이렇게 구걸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당하고 공정하면서도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앞으로 뭐 우리 고전 다시 읽기나 그 복지국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요 카페에서 오프 모임, 실공간 모임도 주관을 할 거고요. 오늘 혹시 이렇게 오신 분이 이 스튜디오 촬영장에 오신 분이 계시면 뒤풀이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그 한가위죠. 사실 이렇게 팍팍한 삶 속에서 넉넉하길 바라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가 마음만은 여유를 갖고 평생을 길게 내다보면서도 당면한 과제에 철저히 우리 사회의 모순 그 고통 해결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칠 때 뭔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감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 예. 또 우리 말씀드려야죠. 그 이소선 여사님 그 저희 장례 일정. 일정. 예, 혹시 확정된 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 첫날 갔었기 때문에 발인이랑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오전에 행진 있고 그렇다 그러던데. 예, 그렇죠. 오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태일 동지의 흔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이소선 그 어머니에 관련된 일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시간 되시는 분은 7일 날이 발인이죠. 그리고 마서공원에 이제 그 묻히시게 되는데 그 전에 그 오전에 이렇게 그 뭐 평화 그 청계천까지의 어떤 그 산책이라든가 이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일정은 뭐 그 살펴보시면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전태일 동지의 어머니 또 우리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그 거리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해결을 염원하셨던 이소선 그 어머니의 꿈을 우리가 이룰 것을 다짐하면서 한가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 늦게까지 시청 고맙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길을 걸어봤던 때가 나를 떠나면 다들 행복해져. 나야말로 모두 다에게 행복을 퍼다 주는 사람. 난 아직 이렇게 언제나 혼자로만